This is sublime from Heung-min-song. Great footwork. 손흥민 이적시켰다가 큰일 나겠는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이적 소식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제자리의 오늘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프랭크 감독이 큰일 났습니다. 어제 토트넘이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선수들을 모두 사용해본다고 하루에 2경기를 하는 강행군을 치렀는데 이게 2경기 모두 이제 결과가 좋지 못했고 이제 손흥민 선수 양민혁 빼고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프랭크 감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랭크 감독은 더 큰일 나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모건 깁스 화이트가 토트넘에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 반전이 되면서 이제 모건 노팅엄에 이 사람이 구단주죠. 사이가 좋아지면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모건 깁스 화이트의 재계약 소식 전해드리고 깁스 화이트가 이렇게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프랭크 감독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더 중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에 당연하게 올 줄 알았던 요 녀석이 배신을 때리면서 갑작스럽게 재계약 소식이 떠버리고 말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 애슬레틱에서는 다음과 같은 속보가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노팅엄의 모건 깁스 화이트와 새로운 계약 체결을 논의 중입니다. 이 25세의 미드필더의 기존 계약은 2027년 6월 만료될 예정이며 토트넘은 이 모건 깁스 화이트를 데려오기 위해서 강하게 추진했지만 결국 모건 깁스 화이트는 잔류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노팅엄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공신력이 상당히 높은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타인 기자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노 기자가 확인 사살을 박았는데 뭐라고 확인 사살을 박았냐? 모건 깁스 화이트가 노팅엄 포레스트와 2028년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토트넘은 몇 주 전에 깁스 화이트와 이적 합의에 도달했고 런던에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예약되었지만 모든 협상이 무산되었습니다. 노팅엄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항의했고 토트넘의 비정상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적은 완전히 무산됐고 깁스 화이트는 노팅엄에 잔류해서 2028년 6월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하면서 로마노 기자마저 확인 사살을 하면서 이렇게 토트넘에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지면서 이제 하트가 그려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두 사람이 다시 연애 모드로 들어가면서 노팅엄에 남기로 한 모건 깁스 화이트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풋볼 런던도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모건 깁스 화이트 토트넘 관심 속에서도 노팅엄 포레스트와 재계약한 이유를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깁스 화이트 왜 재계약한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깁스 화이트는 새로운 3년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노팅엄에 맡겼다. 25세인 모건 깁스 화이트는 원래 토트넘으로 이적할 예정이었다. 토트넘은 그의 6천만 파운드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달 초 이적 협상이 자초되었다. 노팅엄은 토트넘의 불법적인 선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깁스 화이트는 2022년 울버햄튼에서 노팅엄으로 이적한 선수인데 이번 재계약으로 인해서 토트넘은 그를 이번 여름에 영입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고 깁스 화이트는 2028년 여름까지 노팅엄에서 뛰게 되었다 하면서 기사는 설명하고 있고 이제 다음에 왜 깁스 화이트가 잔류하게 되었는지 나오는데 노팅엄은 공식 발표를 했다. 모건 깁스 화이트가 2028년 여름까지 클럽과 3년 재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기쁘게 전합니다. 깁스 화이트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노팅엄의 부활을 이끈 핵심 인물이며 팬들에게 사랑받는 선수입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그는 클럽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유럽 대회를 꿈꾸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마리나키스 구단주의 비전을 상징합니다. 라면서 이제 노팅엄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재계약 공식 발표를 했고 이제 깁스 화이트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는데 노팅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집처럼 편안했는데요. 팬들과 팀 동료들, 클럽 전체의 응원은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마리나키스 회장의 후원과 거대한 야망 속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라고 깁스 화이트가 인터뷰를 했고 이제 구단주 마리나키스는 모건은 단지 재능 있는 선수를 넘어서 인성과 정신력을 갖춘 특별한 선수인데요. 그는 우리가 원하는 축구 클럽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위너이고 재능 있고 야망 있고 두려움 없고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많은 클럽들의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는 모건을 중심으로 미래를 세우기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팬들에게 단지 경쟁력 있는 팀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매 시즌마다 강해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또 다른 큰 발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모건 깁스 화이트와 이제 그 구단주의 인터뷰를 살펴보면요. 이제 구단주가 이렇게 설득한 것 같습니다. 너 중심으로 노팅엄 만들게. 잔류하자. 뭐 주급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자 깁스 화이트가 어라? 내 중심으로 노팅엄이 이제 간다고? 라고 말을 하자. 그래 토트넘 가서 새로 적응하느니 노팅엄에서 짱 먹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모건 깁스 화이트는
구단주와 극적인 화의를 하면서 노팅엄에 남았다는 것이 이번 재계약 후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게 바로 레빗 때문에 망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바이아웃 조항 딱 맞춰서 이제 바이아웃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딴지 걸려서 법적 제재 조항이 들어가면서 망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레비가 한 50억 100억만 더 질렀어도 깁스 화이트는 토트넘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너무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랭크 감독 위험해졌죠. 프랭크 감독 위험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 스탯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어제 이렇게 사이드에서 돌파를 성공시키면서 이제 현지 해설진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이제 극찬을 받았는지 제가 이제 소리로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This is sublime from Heung-min Son. Great footwork. This is sublime from Heung-min Son. Great footwork.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상대를 벗기고 이렇게 드리블 성공시키면서 크로스를 올리자, 와, 깜짝 놀랐다, 손흥민 그레이트 워크 라고 말하면서 현지 해설진으로부터 손흥민 정말 잘했다 라고 극찬을 받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근데 어제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의 두 경기는 정말 끔찍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3부 리그 위컴을 상대로 2대2로 비겼습니다. 경기 통계를 살펴보면 점유율이 65% 나왔고 슈팅 17개 그리고 유효슈팅 6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진이 흔들리면서 이제 부스코비치를 전진 배치시키는 프랭크 감독이었는데, 그런 부스코비치가 패스는 잘했지만 수비에서 실수를 보여주면서 역전을 당했고 키퍼가 이상한 짓 하면서 2대2로 비긴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보면요. 두 번째 경기를 보기 전에 이제 토트넘의 그 경기 스탯을 보면은 기회 창출을 해주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는 더 끔찍했었죠. 루턴타운 원정 가서 이제 0대0으로 비긴 토트넘이었는데, 점유율이 65% 먹고 당연히 강팀답게 경기를 주도했지만 전체 슈팅이 2개, 유효슈팅 1개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는 그래도 슈팅이 17개나 나왔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은 존슨, 마티스텔 그리고 이적생 쿠두스를 기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통틀어서 슈팅이 2개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경기 스탯을 보면요, 기회 창출을 한 번도 하지 못한 토트넘의 선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지만 이 두 번째 루턴타운 선발로 나왔던 요 녀석들 3명, 여기까지 4명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마티스텔은 영입을 했죠. 완전 영입을 했는데 이 녀석은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그 젊은 선수들의 번뜩이는 모습이 잠깐 보입니다. 한두 번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전반에 잠깐 보여주고 아예 안 보였던 마티스텔이었고, 존슨을 어제 왼쪽 윙어 한정으로 해서 크로스를 올리게 했던 프랭크 감독이었는데, 존슨은 3부 리그 팀을 상대로도 안 통했습니다. 근데 1부 리그 팀을 상대로 존슨을 이렇게 치달시키면서 크로스를 올려라로 쓰게 된다면은 존슨을 그렇게 쓰다가는 토트넘 망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레디간 경기였죠. 손흥민 선수가 동시 선발이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존재감이 부각되다 보니까 쿠두스가 오른쪽에서 그나마 잘했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어제 존슨과 같이 나오다 보니까 쿠두스가 전반에 한 번 보이고 나서 안 보였습니다. 그만큼 어떤 선수와 같이 선발로 내보낸 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제 토트넘은 키패스 풀어줄 선수도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믿었던 쿠두스도 존슨과 같이 기용해 봤더니 아예 못했고 평점이 6.2점이 나오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쿠두스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프랭크 감독은 자신이 원하던 모건 깁스 화이트 영입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격형 미드필더를 찾아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토트넘의 행보를 보면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하튼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은 이제 어제 경기 결과적 내용적으로도 안 좋았고, 결국 그렇게 원하던 모건 깁스 화이트마저 영입이 불발이 되면서 이제 어제 제가 경기 통계를 봐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현지 해설진으로부터 벗기고 기회를 만들었을 때 극찬을 받았는데, 이제 그와 반면에 손흥민 선수가 없이 존슨이 선발로 나왔을 때는 존슨이 다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같이 나왔던 쿠두스조차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적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렇게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내다가는 프랭크 감독의 3부 리그 팀도 못 이겼거든요. 그런데 과연 1부 리그 팀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적 상황이 급반전이 되었고,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상당히 상황이 재미있게 흘러가는데, 토트넘의 이적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손흥민 선수의 이적 상황도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가장 먼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